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이용칼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자,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일주일 후에는 이제 용칼이 또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용칼이 이제 지난 방송과는 달리 아주 혁신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대도 보내주시고 또한 비판은 하지 마시고 비판으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또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농담이고요. 근데 사실 좀 비판과 비난의 영역 그 선을 긋기가 쉽지 않아서 말이죠. 네. 자, 오늘 연휴 끝나고 첫 시간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뻔했다는 그런 김희택 한결의 논설 위한 칼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총선 때는요, 뭐 그냥 되든 안 되든 영입 제한을 많이 합니다. 정당에서. 그래서 뭘 잘 모르고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당 그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차관 임명 때 같이 고위공직자 임명 때 같이 뭐 인사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재산 관계를 파악한다든지 뭐 혹은 과거의 이력들을 살펴본다든지 그럼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얻는다 한들 뭐 무슨 수로 이 사람의 과거를 살펴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뭐 하여간 이 총선 때의 영입은 어떤 뭐 장차관이 되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묻긴 묻습니다. 김용민 총선 공천 파문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과거에 뭐 막말한 적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뭐 근데 본인이 뭐 전 막말한 적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원종건 씨 이야기가 이제 밤새 시끄러웠는데 예.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예. 원종건 씨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 시간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전에 느낌표 나왔다고 그러는데 느낌표를 본 적도 없고요. 예. 뭐 그냥 민주당에서 영입을 했으니 괜찮은 분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인데 빨리 취재 좀 해보라고 하셨어요. 오늘 민주당에서 뭐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뭐 그 이른바 미투 폭로가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미투인지 아니면 가짜 미투인지 글쎄요. 그거를 정당 차원에서 얼마나 규명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민주당의 발표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까지는 뭐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본인의 해명이 늦춰지는 이유도 참 지지자분들을 답답하게 만들죠. 예. 근데 뭐 사안이 간단치가 않아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거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원종건 씨를 영입하려 했다. 이런 소문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예. 자말간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또 원종건 씨에 대해서 제가 방송 시간에 뭐 언급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사실이라면은 뭐 공천은 어렵죠. 모두 사실이 아니더라도 일부 사실이라면은 뭐 공천과 출마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또 뭐 곧 민주당에서 발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뭐 아니 지금 당장 뭐 안다고 한데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김의겸과 정봉주는 배제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보질 못했는데. 오늘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네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전 대변인 공천 논란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말이죠. 한국일보 기사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추문과 부동산 투기가 국민 눈높이나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도중 대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무고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민주당에 복당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성추행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니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김현빈 기자란 분이 쓴 기사인데 판결문을 안 읽어본 모양이네요. 판결문에 성추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와 관련한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추문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판결문을 읽지 않은 거예요. 김현빈 기자. 근데 한국일보의 수준이 딱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 성추문과 관련해서 그런 판단을 담지 않은 1심 판결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성추문과 관련한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추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프레시안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명예훼손한 건데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정봉주 성추문을 건너뛰고 그 사안을 건너뛰고 프레시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안 했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하여튼 이 언론들이 굉장히 그 사실에 대해서 불성실합니다. 안타깝네요. 이따가 제가 페이스북에다 소상히 또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봉주 의원 성추문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민주당이 공천을 줄 것이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어떤 유죄 무죄 이 문제를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원종건 씨 같은 경우도 지금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말이라도 사실이라면은 이런 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안고 총선에 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그래서 당에 순도를 떨어뜨리면은 과감없이 쳐내는 것이 바로 민주당식 선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순도가 떨어지건 말건 간에 하여간 당선될 수 있으면 다 끌어안지요. 예, 이게 바로 민주당의 한계이자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이고. 예, 아이고 아주 간밤에 원종건 건 갖고 아주 그냥 진중권이 난리를 피우더만요. 예, 진중권 공천 줬으면 좋겠어요. 진중권 한번 공천을 줘서 그도 한번 과거가 털렸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 일도 없었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 윤석열 씨가 2016년 총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될 뻔했다라는 그런 한겨레 김희택 논설위원 칼럼 잠시 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신약입니다. 신약. 신약은요, 땀이 가득 차 찝찝한 신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름뱅이의 휴대용 듀얼 신발 살균기를 하겠습니다. 신발 속의 약, 신약을 소개합니다. 신약은 신발 내부의 습기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온풍 대류와 UV로 이중 살균해서 신발 내 세균을 최대 99.9%까지 삼열시켜 주어서 매일 세탁할 수 없는 신발 내부의 각종 균, 발에서 난 땀으로 인한 찝찝함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신약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019 우수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배송 요청 메시지에 김용민 브리핑 방송 듣고 왔어요라고 적어주시면 센스 있는 선물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스마트 름뱅이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디로직입니다.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만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희택 칼럼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고, 소개해드릴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칼럼을 가리네요. 자, 잠깐 모습을 감추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 이대로 총선까지 갈 운세? 네, 한겨레 김희택 논설위원 칼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돌아보면 5개월 전 국회 청문회 일정에 덜컥 뛰어들어, 그러니까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국회 청문회 일정을 말하는 거지요. 정치 수사 논란을 빚은 윤석열 검찰의 원죄가 적지 않다. 요란한 출발과 대규모 수사 인력, 인디언 기우제에 오래 파헤친 것 치고 조국 수사의 결과는 빈약하다. 노모 병원장이 조국 전 장관의 딸에게 준 장학금 600만 원에까지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공소장은 엉성하다. 한 언론은 인사청탁의 단서를 잡았다라고 썼지만 공소장에 눈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민정수석 취임 축하 문자를 보내면서 자신이 비용원장에 연임하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연구 인프라 확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정수석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딸에게 지급했다는 것이 전부다. 뇌물죄의 기본인 구체적인 청탁도 대가 관계도 없다. 권력형 범죄로 구색 맞추려고 끼워넣은 인상이 짙다. 이후 유재수 수사에 이어서 울산에 묵혀뒀던 하명 의혹 수사까지 서울로 가져오면서 개혁 주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게 분명해졌다. 네. 정권 건드렸다고 개혁으로 힘을 빼나, 검찰 힘을 빼나. 20년 동안 검찰개혁 국면마다 검찰이 대형 수사로 치고 나오며 써먹던 프레임을 눈밝은 국민들은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렇죠. 검찰 개혁만 하려고 그러면은 조직 개편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컨대 검찰의 중앙수사부, 대검 중앙수사부를 없앤다든지 이런저런 개혁의 칼날을 꺼내려는 순간, 그래서 검찰을 치려는 순간 검찰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착수하면서 그런 검찰개혁 시도를 무력화시켰던 것이죠. 정권 건드렸다고 개혁으로 검찰 힘 빼나. 20년 동안 검찰개혁 국면마다 검찰이 대형 수사로 치고 나오며 써먹던 프레임을 눈 밝은 국민들은 단박에 알아차렸다. 검찰은 애초 찬성한다던 공수처법이 정말로 될 듯하자 독소 조항이 있다며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의견에 따르겠다던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에 낸 의견서에는 다 뜯어고치라는 수정 요구를 잔뜩 담았다. 그럼에도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검찰의 원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개혁 여론에 불을 지폈다. 불을 지폈다 정도가 아니라 불을 질렀다. 검찰개혁 여론에 불을 질렀다. 이런 검찰의 난,
김희택 논설위원은 결국 인사권자, 즉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생결단으로 맞붙을 검찰개혁 전선의 양쪽에 나름 팬덤이 두터운 두 스타를 맞세워놓고 조국하고 윤석열을 말하는 거지요. 그 둘이 공조하기를 기대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 전선에 전사를 내보내면서 사전 검증도 소홀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정부가 청춘들의 공정잣대가 그렇게 높아진 줄 미처 몰랐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자녀들에 대한 이 뭔가 특별한 교육, 뭐 특혜 입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한 교육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다는 것이죠. 청춘들이. 이미 전직 대통령을 둘이나 단주하며 검찰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상대가 그러니까 윤석열을 말하는 거죠. 예. 순순히 개혁의 편이 돼줄 것으로 쉽게 믿은 것도 뼈아픈 실수다.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대통령 장관에게 있다는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4개월 지나서야 이제 인사권으로서 정말 망나니 칼춤을 추는 검찰을 제어하려 한 것 매우 늦었다는 것이죠. 개나 소나 문통 책임이냐 소영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뭐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실은 저도 사실은 소영님하고 생각이 똑같았는데 한번 부산에 갔는데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다. 지금까지 줄곧 자유한국당만 찍다가 그러면서 저기 그 왜 있잖아요. 조수석에 있는 그 서랍을 열더니 운명이다. 이 책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문 대통령 지지한다고. 근데 이번 그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수사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아니 본인께서 임명해 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뭐 반란 의도가 나중에라도 확인되면은 그 즉시 쳐야 되는데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두고 보다가 결국에는 저들의 쿠데타를 부른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평범한 민심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지금 여전히 검찰이 계속 저렇게 반란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아주 정말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일단 칼을 뽑았으면은 조기에 이걸 수습을 시켜야 돼요. 이들의 간헐적인 반발이 계속되면요. 이거는 수습을 못한 거가 됩니다. 이게 총선까지 이대로 간다면은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찰의 이런 쿠데타 누가 봐도 쿠데타인데 이 쿠데타는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좌천돼서 지역을 전전할 무렵 윤석열 검사는 당시 야당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겁니다. 지금 이 섹션의 제목 관련한 대목이에요. 좌천돼서 지역을 전전할 무렵. 그러니까 저기 대구 갔다 대전 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등검찰청 할 일이 별로 없는 고검에 가서 일하던 윤석열 검사는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이죠. 이 당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다. 그래서 아예 그 총선에 출마해서 선거 경합 지역을 돌면서 뒤집어 놓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보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윤석열 씨가 그렇게 토로했다는 겁니다. 와신 상담 끝에 4년 만에 이젠 검찰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정반대 상황을 맞았다. 수사로 선거판을 뒤집어 놓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위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미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기도 한데 윤석열 씨에게 지금 유일한 활로는
돌아오는 총선에서 검찰 개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다수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집권 가능성이 있는 의석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죠. 여당 후보들만 집요하게 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선되더라도 그 여당 후보, 여당 당선자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서 줄기차게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혀? 오, 좋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지. 이런 식으로 나올 공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한테 총선까지 시간을 주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검찰의 집요한 기득권 챙기기 야욕, 이걸 분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 관련 주무 차장급 검사들, 과장급 검사들 남겨달라. 윤석열 씨가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은 왜 선거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검사를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반란은 신사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아주 마치 그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진압하듯이 확실하게 진압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뭐 여당 유리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는. 이게 4개월 동안 끌어왔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조기에 수습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금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2016년에 민주당 후보가 될 뻔했다. 참 충격이네요. 자, 일단 지금 이번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한 주간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27일 차장 검사들을 통해서 하명 수사 혹은 유재수 수사 관련한 수사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고 직접 지시도 내리고 있는데, 특히 그 최강욱 비서관 관련해서도 조국 아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 떼어준 점, 그걸 갖고 이제 기소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중앙지검장을 배제하고 중앙지검 3차장과 총장이 작당을 해서 최강욱을 기소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2월 3일에 송경호는 여주지청장으로 하고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이끌던 홍승 동부지검 차장은 천안지청장으로,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수사를 이끈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윤석열의 직접 지휘가 어려워지고 총장 패싱 사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야, 서울신문 참 아주 그냥 검찰신문이 돼가고 있네요. 그 2대 주주가 기획재정부인데 그냥 지멋대로 신문을 내네요. 서울신문 보는 분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강욱 기소 과정처럼 새 지휘 라인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반대하거나 유보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 직접 처리를 지시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와, 이러면 진짜 아주 그림이 재미있겠어요. 지금 총장 혼자 남아서 권력과 싸우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인데, 예. 참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어지면 총선 때 윤석열 씨가 개입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윤석열 씨는 그러니까 자기를 쳐달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쳐달라. 그래야 내가 몸값을 올려가지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를 지금 보내는 이런 그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좀 멋지게 쳐달라.
내가 자유한국당 가서 정치할 수 있게끔 나를 멋있게 잘라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심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평. 그 조국 장관의 그 추천으로 그 대법관 후보까지 갈 뻔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하네요. 예. 사실상 윤석열이 차기 대권에 대권을 거머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왜 지지했는지 뭐 뻔히 그 의도가 읽히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 시대까지 예견을 했는데 사실 진짜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문 대통령은 훌륭하시고 뭐 끝까지 성군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죠. 중간에 실망해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를 철회하면요 곧바로 반정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실망하는 기간을 갖고요. 참다 못해서 그때는 이제 반정부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심평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도 없어요. 아마 조국 국면 이후로 180도 바뀐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애초부터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기용이 잘 안 되니까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현 정부가 잘못돼 간다고 생각해도 당장 곧바로 망해라 죽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망해라 죽어라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이게 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이죠. 자기 뜻대로 되질 않으니 비난받아 마땅한 정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은 이제 권력지향적, 기득권지향적 이른바 엘리트식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유아틱한 그런 반발인 거죠. 유아틱한 그런 불만의 표시인 거죠. 예. 안철수가 가진 꿈을 내가 가졌고 여러분이 가졌다. 안철수가 등장한 것은 시대의 정신이다. 시대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의 꿈이 안철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저 웃음만 나네요. 웃음만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진중권 씨도 보세요. 진중권 씨. 아이고 좀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권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이다 싶으면 그냥 특달같이 그냥 글을 올려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특달같이 올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제가 보기엔 쓰레거시 미디어가 이걸 받아서 또 중계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가짜 지식인들, 가짜 엘리트들한테 속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예. 김미진님 현 정부의 언론 야당 검찰의 프레임에 강력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언론 야당 검찰의 프레임에 현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 그 명절 때 가서 문재인 정부 싫어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한층 고조됐다는 거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에게 그 명분이 쥐어졌다. 자기들이 옳았다라고 판단됐을 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예. 속 많이 상하셨겠어요. 예. 여러분,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좀 배제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정부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했는데 노력했는데 나에 대해서
대접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실망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되지요. 뭐 저야 뭐 현 정부 창출에는 뭐 전혀 뭐 공헌한 바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지만은 뭐 저기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기가 꽤 여기저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정의당 당원 아니었습니까? 최근까지 심상정 후보 당선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왜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뭐 노력해서 아무도 지지 안 했을 때 내가 먼저 지지했고 기반을 마련해 줬고 뭐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이키는데 애를 많이 썼다. 그건 나한테 이해돼서 뭔가 보답해야 된다. 이게 바로 드루킹 아닙니까? 드루킹. 이게 드루킹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경우가 다르고 사정은 다르지만 제2, 제3의 드루킹들이 지금 계속 문 대통령한테 등 돌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드루킹도 지금 대통령한테 등 돌린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오사카 총영사인가 그걸 안 주고 딴 걸로 주느냐? 내가 하자는 대로 왜 안 하느냐?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 정치적 지지자들, 직업적 지지자들 이들과 선을 긋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일을 만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전까지 딴 캠프에 있다가 이쪽이 될 것 같아.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기 자리 나가는 놈들도 꽤 있어요. 예. 자, 우리는 드루킹처럼 되진 맙시다. 예, 드루킹처럼 되진 맙시다. 예.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